선제였고 티어는 내일의 으뜸이라는 웹소설이 원작인 작품으로 아이돌 그룹 감자전의 멤버 선재가 갑작스럽게 죽은 이후 선재를 살리기 위해 타임슬립을 하는 임솔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제였고 티어라는 닉네임의 그룹 감자전의 멤버 류선재의 팬인 임솔. 감자전에 뒤늦게 합류한 멤버인 선재는 아직도 원팬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멤버였는데요. 그래서 소리는 틈만 나면 선재의 약플에 비공감을 누르고 사랑해 선재야, 아름다운 너 라고 비공개 계정으로 댓글을 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면증인 선재가 감기약과 수면제를 동시 복용하여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울며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임솔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고 그 사람이 흘리고 간 옮길 운이라는 한자가 음각되어 있는 회중시계를 줍게 됩니다. 그렇게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자취방으로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워 울던 소리는 새해를 알리는 시끄러운 옆집의 TV 소리에 TV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라고 외치다 시계를 건들게 되고 시야를 가득 채우는 밝은 빛과 함께 눈을 감습니다. 소리가 눈을 뜨자 보이는 건 소리의 고등학교 2학년 윤리 선생님이었는데요. 나가서 수업을 들으라는 선생님의 말에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교실 뒤로 나간 소리는 주머니 안에 아까 그 회전시계가 잡히자 시간을 확인해 보는데요. 시계 속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는 벽시계와는 다르게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꿈이라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던 소리는 문득 이게 6년 전 과거에 대한 꿈이라면 어쩌면 꿈이라도 선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선재가 다녔던 자감고로 향합니다. 꿈에서라도 좋으니 선재에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자감고등학교 교문을 넘은 소리는 개수대 앞에 서 있는 선재를 발견하고 울음과 함께 선재를 끌어안는데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소리의 어깨를 잡아당깁니다. 선재의 고등학교 절친이자 감자전의 리더 백인혁이었죠. 꿈에 백인혁까지 등장하자 소리는 조금 당황하지만 얼굴을 찌푸린 선재가 자신을 아냐고 묻자 나는 선재 네 팬이야. 닉네임은 선재였고 티어. 물론 넌 모르겠지. 가입만 하고 글은 한 번도 안 썼어. 라고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깰지 모르는 이 꿈에서 선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하며 선재야 진짜 사랑해 라고 외치는데 선재는 소리의 입을 막으며 한 번만 더 내 이름 불러봐 라는 말과 함께 가버리죠. 멀어지는 선재의 뒷모습을 보며 할 말도 다 했으니 이제 꿈에서 깨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앉아있던 소리는 도무지 꿈에서 깨지 않자 잠들기 전 외쳤던 소리를 외쳐도 보고 잠에서 깨달라고 빌어도 보다가 일단 옛날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날 일단 학교에 와서 친구와 함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던 소리는 자신이 타임슬립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어쩌면 이건 류선재가 감자전에 합류하지 못하게 할 기회, 선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한 소리는 이번 생의 목표는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리의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은데요. 일단 미래에 관한 일을 말하려고 하면 마치 이 시간여행의 규칙이라도 되는 듯 어떻게든 방해 시도가 일어나죠. 그러나 소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재가 데뷔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걸 알고 있는 소리는 자감고의 체육복을 구매해서 학교에 잠입한 뒤 선재의 책상 서랍에 행운의 편지를 가장한 불면증 해결 방법과 현재 소속사에 들어가지 말라는 쪽지를 두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재에게 자꾸 모습을 들키고 아무도 모르는 연습생 사실까지 소리가 알고 있자 선재는 소리를 스토커로 오해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소리가 중고로 구매한 자감고 체육복 판매자가 정말 우연히도 선재였다는 것. 그리고 하필 돈이 없어서 선재를 다시 물러내 체육복 상의만 환불을 한 사건이 가장 큰 오해를 받죠. 결국 소리는 당분간은 자감고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 선재의 어머니가 아는 류근덕 감자탕집에 갔다가 하필 이 시간에 감자탕집에 온 선재와 마주치게 되자 하고 있던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날 밤 소리는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이에 소리는 제 이름은 김춘백, 올해 70입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고 다행히도 이후 선재에게서는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선재와의 만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리. 그러나 이번에는 선재와 백인혁이 소리를 찾아오는데요.
소리가 앞치마를 가져갔던 늙은 덕 감자탕으로 소리를 데려가서 어떻게 이곳을 안 것인지 물어보던 선재는 저번에 말했던 팬카페에 들어가 보라고 말하며 카페가 있다면 소리를 밀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굳은 표정의 선재를 보며 소리는 하는 수 없이 인터넷창에 선재를 검색하지만 4년 뒤에 생길 팬카페가 현재 있을 리 만무했죠. 선재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만 뜨는 화면을 보며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표정을 짓던 선재는 소리가 주고 간 편지를 꺼내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너 미래에서 왔어? 나한테 이런 장난하니까 재밌어? 점점 차가워지는 선재의 말에 울며 사과를 하던 소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미워해도 그 편지는 미워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가게를 뛰쳐나가는데요. 공터에 앉아 주머니에 있는 회중시계를 꺼내 너 때문이야 라고 회중시계를 탓하던 소리는 순간 시침이 정각을 가리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소리를 감싸고 그렇게 소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혹시 미래가 바뀌었을까? 빠르게 핸드폰을 켜본 소리는 현재의 시간이 고작 1시간이 지나 있는 걸 발견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선재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현실에 정말 꿈을 꾼 걸까? 라고 생각하던 소리는 서랍에서 선재에게 샀던 자감고의 체육복 바지를 발견합니다. 다시 회중시계를 꺼내 시계를 관찰하던 소리가 시계의 유리를 문지르자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 테두리 밖으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고 그렇게 소리는 두 번째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눈을 뜨자 불량 청소년들을 마주친 소리는 선재와 백인혁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이후 소리는 선재의 말을 통해 자신이 현재로 돌아갔던 사이 이곳에서의 시간 역시 흘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너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라며 소리의 편지 내용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선재에게 불만을 표하던 소리는 이번 여행에서만큼은 꼭 선재의 기억 속에 남아 선재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선재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편지를 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소리는 선재에게 체육복 상의를 사겠다고 말하지만 곧바로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점점 금액을 높게 부르자 이번에는 백인혁이 자신의 것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잡습니다. 다음 날 백인혁에게 체육복을 받은 소리는 며칠 전 선재가 사과를 하러 학교로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장 구석에서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선재를 발견하죠. 사실 선재는 몇 시간 전 같이 가자는 인혁이의 말을 거절하며 먼저 학교를 나왔지만 무의식적으로 걷다 보니 이곳에 와 있던 것이었는데요. 한편 원래 잘 깜빡깜빡한다는 말로 백인혁의 말을 넘긴 소리는 혹시나 선재가 들을까 목소리를 낮추고 백인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말이야 데뷔조에 너랑 선재가 같이 안 들어가면 막 울어. 둘이 꼭 시작을 같이 하라고. 말을 끝낸 소리는 가방 위로 눈을 내밀고 있던 선재와 눈이 마주치고 백인혁에게 선재의 존재를 알립니다. 결국 선재는 두 사람과 합류하고 소리는 선재에게 책을 전해주는데요. 책의 제목은 운 나쁘게 죽은 500명의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해 쇼크사한 내용이 있는 페이지에는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소리는 선재에게 문자를 받습니다. 받아줘서 고마워. 너도 꼭 읽어봐. 라는 소리의 답장을 본 선재는 자신이 방금 전 읽은 책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다 어느 날 불쑥 우는 얼굴로 나타나 자신을 아는 척했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한 뒤로는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던 소리를 떠올립니다. 한편 이후에도 약 잘 알고 먹기, 모두가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수면제에 관한 책과 애정이 담긴 책을 선재에게 선물하던 소리는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는 선재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이 선재가 라디오에서 말했던 연습생 시절 가장 힘들었다고 한 날임을 깨달은 소리는 이날 선재의 기억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가린 채 선재를 도와주려고 했던 소리는 선재와 함께 노래를 들으며 걸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날 데뷔조에 떨어졌던 선재는 소리와 소리의 mp3 속 노래에 많은 위로를 받죠. 이날 이후 소리를 대하는 선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요. 특히 소리와 함께 노래방에 다녀온 날에는 아로마 수면 키트를 주는 소리에게 왜 선물을 주는 거냐고 묻더니 원래 좋아하면 다 주고 싶은 거라는 소리의 말에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그날 밤 소리에게 전화를 해서 춘백 고마워 오늘 준 거. 근데 더 이상 선물은 주지 마. 너가 주면 나도 줄 거야. 라는 말을 한 선재는 다음날 자감고 음악실에서 오늘도 역시 황당한 제목의 책과 함께 자고 있는 소리를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리다 조용히 소리 옆에 앉는데요. 소리와 함께 노래를 들은 이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소리의 mp3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선재의 이어폰에는 산울림의 너의 의미가 울려 퍼지고 이 음악을 들었을 소리의 여러 시간을 상상하며 조그맣게 노래 제목을 말한 선재는 누군가 수면 위로 돌멩이를 던진 듯 떨리는 자신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소리가 이곳에 온 지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어가던 어느 날 소리는 익명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자분 가득한 소리와 함께 자신을 시계의 주인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정각마다 여행자는 원래 시간으로 복귀하며 이어서 조심하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전화는 끊깁니다. 회중시계를 확인해본 소리는 시계 속 시간이 3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소리가 타임슬립을 했던 시간은 2시. 시계 주인의 말대로라면 이제 돌아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에 시간여행과 회중시계에 대해 찾아보던 소리는 시간여행자의 회중시계 얻는 법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합니다. 소리는 서둘러서 댓글을 다는데요. 그러나 달린 대댓글에는 게임에 관한 내용이 전부였죠. 다음날 어느새 2시 52분을 가리키고 있는 회중시계를 보며 미리 선재의 생일 선물을 산 소리는 생일카드와 함께 회사 사옥 앞으로 찾아갑니다. 소리를 발견한 선재는 네가 주면 나도 줄 거라고 했잖아 라는 말과 함께 소리에게 아이팟을 건네고 이에 소리는 혹시 자신이 현재로 돌아간 뒤 선재가 찾아올까봐 자신의 mp3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연습실로 돌아가는 선재를 바라보며 선재의 아이팟을 켜본 소리는 아이팟에 있는 단 한 곡의 곡 윤상과 김현철이 부른 사랑하오가 마치 선재의 고백 같다고 느낍니다. 다음날 소리에게 전화를 한 선재는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묻지만 혹시나 선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현실로 돌아가게 될까봐 소리는 이를 거절하는데요. 이에 선재는 전화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회중시계가 2시 59분을 가리키죠. 선재의 고백에 두근거림을 느끼면서도 이 과거의 세계에서는 선재에게서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리는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라는 말과 함께 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선재의 문자가 도착하고 이제 자신이 아닌 과거의 소리와 마주치게 될 선재를 생각하던 소리는 전해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선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편지를 쓴 소리가 얼굴을 묻고 오는 사이 소리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인터넷을 확인한 소리는 선재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선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찰나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시계의 주인이 온 것이었죠. 소리는 시계를 건네준 뒤 과거에 있는 자신을 어떻게 찾았냐고 묻고 주인은 소리의 댓글을 통해 소리를 찾았다고 하며 묘한 웃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과거에 남겼던 댓글을 확인해보던 소리는 이상하게도 수많은 대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색을 통해 선재가 데뷔 이후 선재오코티오라는 닉네임을 가진 팬에게 쪽지를 보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후 소리는 현주를 통해 소리가 돌아간 뒤 선재가 여러 번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라디오에서 소리의 mp3에 있던 노래를 부르는 선재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한 외주 프로덕션에 합격을 한 소리는 방송국 심부름을 갔다가 백인혁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백인혁은 소리에게 혹시 선재를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을 거란 경고와 함께 가버리고 이후 소리는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고 말을 거는 선재에게 자신도 모르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후 선재의 포스터를 보며 선재야 항상 건강해 라고 하는 소리를 발견한 선재는 의미 모를 말들을 하며 가버리고 소리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한편 소리는 자신의 기억 없는 현재에서 누군가와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개팅을 하러 나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지고 술에 취해 술집에서 감자전의 앨범을 발견한 소리는 자신의 친구 이야기라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술집에 있던 선재 역시 이를 듣게 되죠. 이후 책장을 정리하던 소리는 선재가 주고 간 책과 선재의 편지를 발견하고 이후 과거의 소리가 쓴 일기를 통해 소리가 돌아가기 전 써놓았던 편지를 선재가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바로 선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밝히는 소리. 선재는 고통스러웠던 불면을 소리로 뱉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소리는 자신 역시 선재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열애설이 터져서 선재가 힘들어할까봐 사귀자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때문에 소리는 이후에도 선재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데 백인혁의 도움을 통해 선재와 다시 만나게 되며 선재에게 다시 고백을 받습니다. 결국 소리는 선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요. 이후 소리의 자취방을 놀러온 선재가 잠이 들고 그런 선재의 심장 소리를 듣는 소리의 모습과 함께 끝이 납니다.